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여러 물어봤어요. 전향할 때 뭐 돈이 깎였어? 했더니 이제 Q&A 세션입니다.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아 보았어요. 그래서 총 5가지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앞으로 테크니컬 라이터의 전망은 어떠한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비슷한 질문으로는요. 이 직군이 큰 회사에만 이렇게 있어서 이직이 어렵지 않나요? 혹은 이 테크니컬 라이터 분들이 오래 일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혹시 지연님 이 질문에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서 그 결과를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크니컬 라이터의 전망에 대해서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했었고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테크니컬 라이팅 경력을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10년 이상이라고 답해 주신 분이 무려 40.9%로 가장 많았고요. 5년 이상으로 답해 주신 분도 18%나 계셨습니다. 과반수가 5년 이상 테크니컬 라이터로 일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저는 한국에 이렇게 많은 테크니컬 라이터 분들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이 일을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고 좀 든든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함께 일하는 테크니컬 라이터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묻는 것이었는데요. 이전에는 혼자서 일하거나 소규모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응답 결과를 보시면 5명 이상, 10명 미만이 38%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고요. 10명 이상이라고 응답하신 분들도 14%나 됩니다. 여전히 혼자서 일한다는 분들도 26% 정도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5명 이상의 팀 단위로 일하는 분들이 반 정도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성장했다라는 비교를 수치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요. 설문 결과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이 업계에서 일해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제가 느끼기에도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 테크니컬 라이터를 채용하는 회사도 늘어난 게 보이고 채용 공고를 냈을 때도 지원자도 상당히 많아진 걸로 봐서는 이제 IT 업계에서 테크니컬 라이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IT 소프트웨어 산업이 커질수록 테크니컬 라이터에 대한 수요도 그에 비례하면서 더욱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테크니컬 라이터는 앞으로 더욱 좋은 직업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너무 희소식인데요. 네,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테크니컬 라이터로 전향하면서 연봉 수준이 달라졌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비슷한 질문으로도 이제 개발자보다 돈을 적게 받는다던데 정말인가요? 뭐 비슷한 처우를 받나요? 또 혹은 유사 경력이 인정됐나요? 라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질문은 제가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 개발자에서 이제 테크니컬 라이터로 전향을 할 때 뭐 연봉이 깎이거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연봉은 그대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사실 연봉은 개인의 이제 능력에 따라서 좀 많이 책정이 다르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의 연봉을 좀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좀 알 수 없기는 한데 저는 이제 같이 살고 있는 개발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같은 경우 이제 유사 경력은 인정이 되는 상태고요. 근데 경력 인정 마찬가지로 이것도 처우할 때 좀 협상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회사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솔깃하다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네, 다른 분도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개발자에서 테크니컬 라이터로 전향한 사람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여러 물어봤어요. 전향할 때 뭐 돈이 깎였어? 했더니 뭐 많지는 않지만 한 대여섯 명 분이 안 깎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정보통이 하나 있는데 약간 이제 본인은 친구들과 함께 동기들과 함께 투명하게 모든 정보, 자기네 그 연봉 정보를 오픈하는 그 분이 한 분 계세요. 저희 회사 분은 아니신데 그래서 확실하진 않지만 그분 말로는 동기들과 항상 오픈을 하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5%에서 10% 정도 개발자인 동기보다 테크니컬 라이터가 5%에서 10% 정도 조금 적더라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지연님 답변해 주세요. 네, 저는 첫 직업이 통번역이었고요. 그리고 일본어 로컬라이제이션을 거쳐서 현재는 한일 테크니컬 라이터가 됐는데요. 저는 이직을 하면서 연봉을 더 받으면 받았지 줄지는 않았고요. 그렇다면 경력이 인정됐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리고 처우 때문에 이 일을 그만둬야 하나 뭐 그런 고민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봉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는 네, 말씀이셨어요.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어색한 외래어 표기법 지키시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솔루션, 후크, 스냅샷 이런 것들 다 원래 맞는 말인데 간혹 오타로 좀 오해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색하다 느끼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질문은 정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저희도 설문조사에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지켜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34%, 그리고 꼭 그래야 될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꼭 그래야 될까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꼭 그래야 되나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우리는 변화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테크니컬 라이터는 결국 독자를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지 맞춤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이 좀 알 수 있는 단어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도 따르지 않는 어떤 표기는 결국은 언젠가는 이제 사장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뭐 후크 같은 것은 뭐 쓰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솔루션을 쓰면 사람들이 과연 이해할까? 그래서 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저는 정우님과 좀 생각이 다른데요. 너무나 당연하게 꼭 지켜야 한다는 쪽에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설문 결과를 보고 좀 적잖이 놀랐습니다. 맞춤법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약속인데 어색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물론 저도 솔루션 같은 표현은 어색하고 좀 거부감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처음에 어색해서 그렇지 쓰다 보면 또 익숙해지거든요. 썸네일, 스레드, 라이선스 같은 표기가 저한테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쓰다 보니까 어느새 익숙해졌고, 그리고 이제는 라이터가 아닌 분들도 맞게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규칙이 사람들 사이에 침투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쓰기를 업으로 삼는 라이터라면 그 규칙을 퍼뜨리고 교육시킬 의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뭔가 합의점을 찾는다면 솔루션을 솔루션으로 쓸 게 아니라 아예 영어로 표기를 하거나 해결책이라고 돌려서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의 의견이 사실 다른데 저도 제 안에서도 반반에서 1%가 왔다 갔다 순간순간 바뀌긴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도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좀 바뀌어야 한다는 말도 동의가 되고요. 한글 맞춤법이니까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에도 사실 동의가 돼요. 근데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렇게까지 지켜야 돼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테크니컬 라이터로서 좀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지켜야 되지라는 생각이 조금 더 이제 1%씩 조금 더 이제 제 의견이 그쪽으로 좀 더 가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좀 인지 못하고 틀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글을 쓰고 난 다음에 한번 전체적으로 검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뭐 동료 검토도 받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은 따라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어떤 기준점을 삼을 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 살짝 더 의견을 얹어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글쓰기 교육할 때 외래어 표기법 따라서 표기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어요. 네, 저도 맞춤법 검사기를 할 때 어색하게 느껴지는 외래어 표기법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좀 많이 고민됐었었는데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개발자와 협업할 때 특별한 팁이나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해요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좀 재밌는 댓글이 있었어요. 네, 극대노하는 개발자를 진정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개발자와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결하나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건 제가 경험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제 N사에서 첫 개발자 가이드를 만들 때의 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는 입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개발자분이 하나의 플랫폼을 만드는 문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개발자분 한 분이 본인이 쓴 말이 정확하니까
꼭 이대로 써야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하나, 단어 하나 선정하는 것까지 정말 2~3시간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이제 제가 말했던 표현으로 바꾸긴 했는데요. 그분을 설득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저는 좀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제 전체 밸런스를 보는 게 좀 중요했었고요. 그리고 뭐 용어 통일이라든가 표현 통일이라든가 하는 게 이제 저한테는 더 중요했던 부분이었고요. 또 개발자분들은 본인의 이제 모듈에 좀 집중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만 나의 정확한 의미가 표현이 되는 겁니다라는 이제 의견을 계속 얘기를 해주셨어요. 결국은 전체 문서를 한번 다 봐주세요 하고 이제 개발자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분이 보신 다음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꿔서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의 언쟁은 끝이 나긴 했지만 네, 이런 뭐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었었고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 그분을 라인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그때 이제 회식을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었죠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감사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분이 좀 더 이제 전체적인 문서를 볼 수 있는 관점이 되실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도 저희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 초안 작성하신 개발자분의 의견을 좀 그대로 수용하는 편인데요. 그분의 이름으로 배포가 되기도 하고 또 이건 전체적인 통일성보다는 각각의 포스터마다의 어떤 개성 그런 게 묻어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5번째 질문인데요. 테크니컬 라이터가 되려면 혹은 또 성장하려면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오늘 댓글에서도 굉장히 많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니컬 라이팅이 아예 뭔지 모르는 상태라면은 저희 테크니컬 라이팅 분야의 책을 읽어보시면서 감을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하는 책으로는 작년에 발간이 된 책인데요. 지금 비모사에 계신 현직 라이터분이 쓰신 개발자를 위한 글쓰기 가이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공계 X의 글쓰기 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 지금 단종이 됐거든요. 노란색 표지의 책인데 중고로는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은 그 일본의 자바 개발자 분이 쓰신 거고요. 개발자의 시선에서 글쓰기를 썼다라는 점에서 IT 업계에서 일하는 테크니컬 라이터가 읽기에 좋은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클린 코드를 읽었는데요. 클린 코드는 사실 테크니컬 라이팅 책은 아니죠. 개발 서적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좋은 코드를 쓰는 것과 좋은 글을 쓰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클린 코드도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과 출신이신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기술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것 때문에 어떤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테크니컬 라이팅이란 결국에 라이팅,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을 이해하는 것도 물론 너무나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글쓰기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과라고 해서 글쓰기 능력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 역량을 키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기술 분야에 종사를 하는 거니까 기술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죠. 근데 그거는 테크니컬 라이터가 아니더라도 기획이나 사업이나 PM 모두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다루는 분야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이트가 있는데 토리맘의 한글라이즈라는 공식 개발 레퍼런스를 한글로 번역을 해서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저는 이 사이트가 테크니컬 라이팅 역량을 키우기에 아주 좋은 모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서 이제 우선 번역을 하려면은 일단 이 글감을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관심 가는 분야가 뭔지를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번역을 하면서 기술 공부와 글쓰기 훈련을 함께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번역을 하면서 생겨난 나의 고민이나 뭐 해법이나 피드백 같은 거를 글로 남겨서 2차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작업물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또 나만의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방식을 적용하면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글쓰기 추천책에 클린 코드가 나올 줄 몰랐어요. 네, 너무 신선한 답변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요 현장 질문을 즉석에서 이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윤문 과정에서 중요하게 보시는 포인트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이제 뭐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유문을 했고 개발 가이드도 그런 작업을 하는데 우선 전체적인 이제 통일성이나 뭐 스타일 가이드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글을 쓰시다 보면 개발자분이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에 좀 집중을 하다 보면 좀 더 넓게 조금 더 쉽게 쓰는 부분에 조금 덜 이제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러니까 쉬운 수준으로 글을 쓰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글이 좀 복잡하게 쓰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뭐 문장을 자른다던가 아니면 뭐 표현이 좀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쓴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좀 내용이 좀 와전이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은 개발자분하고 계속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맞춰가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은요. 테크니컬 라이터로서 개발자보다는 개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때 수정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지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비개발자 저는 개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네, 항상 뭔가 좀 확신이 없죠. 확신이 없는데 저는요 일단 되게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좀 소화가 된 다음에 문서를 고치고 그리고 나서 확신이 없는 점은 물어보면 되죠. 인터뷰를 통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 고친 부분이 이게 정확하게 이해한 게 맞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본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은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개발자 출신으로서 또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발자 출신이지만 여전히 개발자 분들이랑 본 만큼 그분들이 그 하시는 작업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그만큼 그분들보다 자세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확신이 없어요. 저도 고치면서. 그래서 지연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항상 여쭤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분들한테 확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네, 개발자였을 때와 테크니컬 라이터였을 때 비교하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장단점 있죠. 네. 일단 개발자였을 때와 테크니컬 라이터가 돼서 좋은 점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의 어떤 특징일 수도 있어요. 테크니컬 라이터는 그 한 가지 일만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다양한 스펙트럼, 기술 스펙트럼을 전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게 기회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개발자로 일을 했을 때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한 가지 모듈 그것만 계속 파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식은 깊어질 수 있지만 전체를 보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점이 좀 테크니컬 라이터의 좋은 점은 그 점이었고요. 단점은 누군가에게 저의 직업을 설명할 때 말이 길어집니다. 네. 개발자였을 때는 뭐 하세요 하면 저 프로그래머예요 하면 그냥 다들 오 넘어가요. 근데 저는 테크니컬 라이터예요 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어차피 못 알아들으시니까 저는 그냥 문서 쓰고 있어요. 보통 그냥 이렇게 하면 그게 뭔데요? 하다못해 저희 부모님도 너 회사에서 뭐 하고 있냐고 지금도 물어보시는데요. 네, 어떤 그런 단점이 있고 또 많이들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돈을 적게 받지 않냐. 테크니컬 라이터는 조금 개발자 하다가 왜 테크니컬 라이터를 해? 이런 어떤 편견, 네, 그런 거를 좀 받고 있습니다. 네. 댓글로 더 많이 공감하신다고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직업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셨네요.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테크니컬 라이팅은 개발 직무로 보나요? 네, 독립팀이 아니라면 보통 어느 팀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네, 요거는 제가 우선 라인 같은 경우에는 개발 직군에 속해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아마 회사마다 좀 다른 것 같고요. 또 다른 회사에서는 저는 이제 기획 부서에 계신 분도 봤고요. 그리고 뭐 기술 전략 하시는 부서에 속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데브렐 팀의 일부 인원으로 그렇게 같이 있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다양한 직무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최근에 제가 이제 만나는 이제 이렇게 API 문서 작성하시는 분들은 개발 직군 쪽에 속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개발팀이 아예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기술 문서를 적을 때 영문자로 적을지 외래어 표기로 적을지 고민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 이거는 솔루션을 영어로 쓰느냐, 솔루션으로 쓰느냐, 해결책으로 쓰느냐 그 문제인 것 같은데 저도 늘 고민을 해요. 일단은 저는 솔루션이라고 쓰면 썼지 솔루션이라고 쓰진 않고요. 네, 저는 이거를 일단은 외래어 표기가 괜찮다, 이렇게 널리 좀 쓰이는 편인 것 같다라고 하면 외래어 표기를 먼저 적고 그리고 나서 개발자한테 확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할까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그렇게 정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발자가 테크니컬 라이터 분들과 대화할 때 조심하거나 뭐 신경 써줬으면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 이런 거 예민해요. 이런 질문 아닐까요? 아니 이거는 좀 약간 모든 테크니컬 라이터한테는 안 통할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개발자로서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저희 테크니컬 라이터 분들을 보실 때 당연히 기술을 잘 모르실 거라는 어떤 그걸 갖고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물론 그분들이 저를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라 그냥 이거를 이해하실까 하는 그런 어떤 눈빛이 있어요.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셔서 그게 저는 그렇다고 제가 그분이 그 눈빛을 딱 저한테 주시는데 저기요 저는 개발하던 사람이거든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개발 좀 얘기를 좀 이렇게 할 텐데 조금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예, 저는 그건 알고 있어요 라고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좀 설명해 주세요 하면 되는데 약간 이제 의심스러운 그 눈빛이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약간 보태면 그러니까 개발자라는 이제 직군이 있는 것처럼 테크니컬 라이터라는 직군이 있다라는 걸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각 분야마다 전문가라는 게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대를 이해해 준다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글 쓰는 사람 아니야? 뭐 그러니까 글을 뭐 조금 다듬어 주는 사람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보다는 같이 우리가 가야 되는 어떤 목표, 그러니까 문서를 잘 배포하는 거에서 같이 협심해서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관점에서 인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개발자로 인정을 받는 만큼 테크니컬 라이터 분들도 인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시간상 여기서 아쉽게 Q&A를 조금 마치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실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잠깐 마이크를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오늘 이런 이제 테크니컬 라이팅 미드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 라인은 이렇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회사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몇몇 회사들 얘기 말고는 알고 있는 게 너무 없다 보니 그리고 오늘 또 답해 주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나 다양한 필드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얘기들을 들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테크니컬 라이팅에 대한 릴레이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릴레이에 좀 관심 있다. 우리 회사도 한번 해볼게. 아니면 좀 프리랜서 분도 마찬가지로 나도 한번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해보겠다. 아니면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을 해주면 말할 의향이 있다라는 분들은 지금 채팅창에 이미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채팅을 기다리는 동안 저희가 살짝 이제 준비 겸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미드업 참여해 주신 소감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좀 반대로 가볼게요. 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있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어색했는데 너무나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도 좋은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라인 개발실록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유튜브 이 라이브 방송 처음 해봤어요. 발표는 막 이렇게 해봤는데 처음 해봤는데 되게 못할 것 같았는데 되게 재밌네요. 이거 뭐 이렇게 사람 없는 곳에서 하는 게 이상할 줄 알았는데 진짜 뭔가 이렇게 반응이 느껴지는 것 같고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배가 좀 고프기 시작해서 네 앞에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연어회 비싼 거 되겠죠, 인실님? 네 그걸 먹으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마지막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정말 걱정 많이 했었어요.
아무도 안 들어오시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전 질문에서도 질문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모임이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어져서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댓글 반응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이런 장을 계속 마련을 해주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는 분들이 뭐 사전 질문에서도 많았지만 현장에서도 그런 댓글 남겨주신 분 계셨고요. 그리고 네, 이수연님께서 괜찮으시면 다음번 미더분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이어보겠다고 의향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와, 네, 수연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정말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만나보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꼭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꼭 만나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테크니컬 라이터 분들 같은 팀에서 준비해 주신 게 있어가지고 마지막 인사를 이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들 준비하셨죠? 네, 늦은 시간까지 저희 미더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